안녕하세요. 영림원 소프트래프와 함께하는 초보 실무자를 위한 인사급여 기본 개념에 대해 안내드릴 박대호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8번째 시간으로 일용직 임금 지급 및 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일용직 임금 지급 신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용근로자란이라는 주제로 일용근로자의 개념과 상용근로자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금 지급의 원칙이라는 주제로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용직 4대 보험이라는 주제로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 및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용직 원천징수 및 신고라는 주제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계산 사례와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일용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예외 기준을 제외하고는 3개월 미만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했는데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냐?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일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을 했다 라고 하면 3개월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분류된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정산받거나 근로 성과에 따라서 정산받는 구조다. 즉 1급 또는 시급으로 정산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용근로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행사도우미나 전시도우미, 건설 현장 인부, 단기 채용한 창고나 물류인력,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 이런 분들이다 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용직과 상용직 어떤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4대 보험이나 원천징수 방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처음부터 3개월 미만 단기 채용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일 단위 혹은 시급 단위 임금 지급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된 형태, 즉 오늘 일하고 오늘 1급을 줬으면은 거기서 근로관계가 끝난 거죠. 내일 일하는 것은 또 내일 일하고 내일 1급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된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일용근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근로자는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를 전제하고 근무하죠. 혹은 기간 없는 채용을 전제로 근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정기적인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다. 우리가 모두 알고 계신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일반 근로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는 첫 번째로 원천징수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용근로자는 하루에 15만 원을 공제하고 그리고 6%의 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1급 그리고 6% 적용 세율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이 있으면은 그 세금만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끝난다. 별도의 연말정산 등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용근로자는 매월 받는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하죠. 그리고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등을 진행하고,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과 관련해서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특정 요건에 해당할 시만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용근로자는 4대 보험을 전체 의무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러한 소득세 납부와
4대 보험 가입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 근로자가 일용 근로자인지 상용 근로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임금 지급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근로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급 또는 1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정산도 일반적으로는 매일매일 정산을 하죠. 그리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됩니다.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매일 통화로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겠죠. 그리고 급여 명세서, 일용직이라도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을 줄 때는 반드시 급여 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됩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은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그래서 일을 했으면 바로 임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현장이나 단기 행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현금 당일 지급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죠. 다만 정산 후에 일주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정산을 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용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어떤 적용을 받게 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관련해서 일용직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단위의 임금 또는 1일 단위의 임금을 환산했을 때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미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주일 소정 근로인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일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 1회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데요. 이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일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미리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즉, 일용 근로자는 최저임금은 적용받는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아닌데 명칭만 일당제라고 부르고 있는 직원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내용이 일용직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체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4대 보험은 언제 가입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용직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 가입 케이스가 다른데요.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면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고용을 하고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로를 하거나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또는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에 해당하면 가입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을 하고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1시간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가입하고 8일 이상 근로를 한 이러한 가입 조건 등에 충족이 된다면 일용직이다 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일용직의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일용직의 근무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특이한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4대 보험공단이나 노무 전문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4대 보험 신고와 관련해서 그 흐름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 체결을 하고 근로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급여 명세서와 함께 임금을 교부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고용한 달 다음 달 15일까지 각 일용 근로자별로 개인 신상 정보 그리고 근무 일수나 지급액 등을 기입해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달 이상 근무를 하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 EDI에서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일 단위로 가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일용근로로 인한 총 지급액에 대해서 15만 원의 일용근로소득을 공제합니다. 하루치 전체 급여에서 15만 원을 공제를 하고요. 이 15만 원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되겠죠. 여기에서 6%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온 세금에서 근로소득세 공제 55%의 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결정세액에서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해서 원천징수를 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15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15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15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일용근로소득 공제로 인해서 내야 될 세금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만 원이 조금 넘어갔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소득세가 1,000원이 안 되더라 라고 하면은 소액부 징수 규정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일용근로자의 총급여가 18만 7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용근로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출 대상은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일용근로자가 그 제출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출기한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일한 달이 아니고 일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이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0월 31일에 일을 하고 2025년 11월 1일에 지급했다 라고 했을 때 그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11월 1일에 다음 달인 12월 31일까지가 제출기한이 된다. 이렇게 근로일이 아니고 지급일 기준으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결정된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은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직접 입력 방식 또는 엑셀 업로드 방식 또는 회계 프로그램 변환 방식 모두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지 지금 화면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홈택스의 지급명세, 자료, 공익법인이라는 메뉴에서 일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메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급명세서 선택칸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분을 선택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림원 소프트랙과 함께하는 초보 실무자를 위한 인사급여 기본 개념, 그 중에서도 일용직 임금 지급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